준결승전에서의 탈락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승리 가능성이 70%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대표팀은 불안정한 수비와 결정적인 순간 골을 넣지 못하는 공격진의 아쉬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특히 박영우, 황인범, 조규성 등의 선수들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팬들의 실망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전술적 대응과 준비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카타르의 알라이 안나 아마드 비날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4-2-3-1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략에서 손흥민은 원톱으로 나서며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이 이선에서 공격을 지원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황인범과 박영호가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중앙 수비에서는 김민재의 경고 누적으로 인한 공백을 정승현이 메우며 김영권과 함께 수비를 책임졌습니다. 좌우 풀백으로는 서우와 김태환이 출전하여 골키퍼 조현우와 함께 수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에서 23위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87위에 머무는 요르단을 상대로 명백한 전력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탈락은 축구계의 큰 이변으로 기록되며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떻게 이번 경기에서의 아쉬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지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요르단 간의 경기는 항상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해외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어 많은 이들이 한국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초반부터 요르단의 강력한 압박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르단의 탈압박 능력이 한국 선수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체력적인 부담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다소 둔해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파워풀한 플레이로 팀을 이끌려 노력했지만 전반에 박영우 선수의 실수가 연이어 발생하며 팀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요르단을 상대로 한 경기는 예상 외로 험난한 도전이었습니다. 울산의 수비진이 2대1 상황에서도 뚫리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만약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없었다면 결과는 더욱 심각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 막바지에 황인범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넘어가는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미드필드의 핵심이자 소속팀에서도 활약이 뛰어났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전은 양팀 모두 실점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한국은 점유율에서는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수와 유효 슈팅에서는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53분에는 박영우 선수의 치명적인 패스 미스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K리그 우승팀 울산 소속인 박영우를 포함한 수비진은 이날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박영우 선수는 조규성 선수와 교체되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경기 운영에 팬들 사이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벤투 감독 시절의 점유율 중심 축구, 전방 압박, 공격적인 축구, 후방 빌드업과 비교하며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전략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강인 선수 같은 젊은 재능이 팀 내에서 어떻게 더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팀의 경기를 보면 일관된 전략이나 명확한 전술적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선수 로테이션 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이들이 더 세심한 접근을 기대했으나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드 윙백을 활용한 전략의 부재, 경기 준비의 미흡함, 그리고 과거의 경력에서 보여준 성적들까지 거론되며 그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과거 볼프스부르크,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그리고 미국 대표팀과 헤르타 베를린을 이끌었던 시절의 일화들이 다시금 언급되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며 특히 추가 시간에 발생한 골은 경기의 결과를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의 반응이나 대처 방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을 성공시키는 등의 밝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개별 선수들의 노력이 전체적인 팀 전략의 부재로 인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판곤 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띕니다.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한 경기가 언급되며 김판곤 위원장이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준비와 팀 관리에 있어서 클린스만 감독과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 더 명확한 설명과 개선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전술적인 세부 사항의 부재와 주전 선수들을 100분 이상 경기에 투입하여 부상 위험을 높이고 카드 수를 증가시킨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 팀 감독에 비해 클린스만 감독의 준비 부족을 더욱 부각시키며 팬들의 실망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에 대한 클린스만 감독의 태도 역시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무승부 이후의 태도나 인터뷰에서 나타난 뭐 어때서 식의 반응은 팬들에게 더욱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이나 경기 운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두리 전 국가대표 선수의 격분과 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클린스만 감독의 무표정한 반응이나 경기 중 동점골을 허용했을 때조차 변함없는 웃음을 보이는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만이 감독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까지 나오며 해외파 선수들을 포함한 강력한 스쿼드를 보유하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전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의 능력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팬들의 분노를 넘어서 과거 필립 람과 같은 축구 레전드에 의해 이미 폭로된 바 있는 무전술 전략의 재조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함께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팬들의 분노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 프리뷰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과 선수 기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강렬했으며 특히 경기 후 손흥민 선수가 팬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편 축구 커뮤니티를 넘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커터 매체 알카스가 SNS를 통해 아시안컵에 참가한 24개국 감독들의 연봉을 공개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연봉 2,200만 달러 약 289억 원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220만 달러 약 29억 원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연봉 정보는 감독들의 지도력과 팀의 성과와 비교하며 논의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둘러싼 논란과 감독의 연봉 정보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감독들의 연봉 순위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바로 파울로 벤투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3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벤투 감독은 연봉 190만 달러 약 25억 원을 받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도 하에 한국 대표팀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와의 재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벤투 감독보다 높은 연봉을 지불하며 검증된 벤투 감독을 놓고 더 높은 가격의 클린스만을 영입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